여쭤볼까요? 아동 성폭력법만 국한시켜서 보면요. 사형제와 연관이 잘 안 됩니다. 그 생명경시와 관련돼서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그 사형수들 말입니다. 지금 58명 있지 않습니까? 복수로 사람 한두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 선고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몇 명,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 토막살이를 낸다든지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죠. 김대두 같은 경우에는 17명, 유영철 같은 경우는 22명, 그리고 강호순 같은 경우는 12명 죽였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발달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징벌적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화는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교화 교정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전수를 받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범도요, 사실은 살인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어린 아이들 사는 것도요, 평생 그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일생을 지내는 그 고통이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평생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평생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정신착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을 평생 지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처벌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성 켄스 웰픈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사형 집행을 함으로써 범죄적 피해자의 구조, 그러니까 7.8명 정도가 나타난다고 조사된 바가 있고요. 미국의 범죄학자입니다. 엘리치라는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의 사형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 건수가 4건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여러 또 통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담배값 올리면요, 당장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끼견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휘발유 올리면요, 대중교통 조금 높았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게 되면 사형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위 겁을 먹는 위화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범죄의 잔인성은 더 증폭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범죄 건수는 분명히 줄게 됩니다.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 병약하고 그 어려운 여건이 있고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폭행 내지 상해를 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린하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인륜적 범죄이긴 하지만은 살인하고는 또한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살인은 살인죄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것이 폭력이고 상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성폭력, 특히 강한 살인범죄라고 해서 어린이에 대해서만 유달리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은 이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 원칙이 있는데 누구나 우리가 뭐 아동 성폭행범을 전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종류의 논리는 사실은 논쟁을 위한 논리고 전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는 네, 아니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차별을 두어야 되는 그 부분이죠. 나눠주시죠. 범죄 억지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문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된 배경이요. 유엔에서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권고문안에 그렇게 희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이렇게 됐고, 아까 우리 시민토론 패널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옳은 통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38개 주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고 13개 주 폐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사형제를 없애놓으니까 범죄 그 증가율이 46%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 시계열 조사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한 40년, 50년 통계 자료를 뽑아내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영국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많이 인용이 됩니다. 80% 이상은 정확합니다. 80% 이상은 반드시 징벌해달라, 반드시 형벌로서 처단을 해달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상대의 경우, 제3자의 경우가 받아들인 경우가 다릅니다. 영화 얘기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요. 자기 딸을 죽인 여교수입니다. 자기 딸을 죽인 용의자가 편하게 교도소에 죽는 것이 볼 수가 없어서 석방시킵니다. 석방해서 태워 죽이요. 그게 피해자의 심정입니다. 쉽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피해자에게 그렇게 마지막 절규를 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에게 마지막 절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걸 정말 국가가 준다면 참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게 안 되기 당사자가 아니면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의문인 것이 사형제, 그러니까 응보할 수 있다, 응징할 수 있다라는 말씀 외에 아동 성폭력에 한해서는 사형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 그렇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냄비 여론이라든지 냄비 언론이라는 저는 그런 되게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한 달 후, 두 달 후에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냄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사형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도 했고 절대로 이게 무슨 뭐 부각된 여론 때문에 편성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형벌로서 국가 권력으로서 개인이 보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것을 대체해 줄 수 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이 징벌로서 형벌로서 그 피해자의 인권을 가름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중한 그런 징벌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폭력에 대한 고소율이 7.1%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우에 따른 2.2%인 자료도 있습니다. 예, 7.1%, 2.1%일 수밖에 없을 만큼 네. 지금 사형제 얘기가 되는 것과 굉장히 양극화되게 정말 많은 대부분의 성폭력은 되게 수면 아래에 묻혀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3건 그 아이들 성폭력 나타나고요. 성인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50건씩 나타나는 게 성범죄입니다. 네, 이건 저는 그 공식적인 묻혀있는 거예요.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형제 논의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형벌로서 국가가 제기하는 형벌로서 사형제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단순히 강간하고 참 이 강간도 보통 제기했습니까만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가 안 됩니다. 정말 처절하게도 정말 잔인하게도 그죠? 유기하고 톱과 자르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 범죄인들에서 국한시켜서 극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범죄 하에서의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극형의 톱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포함되겠지요. 한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형 선고를 2번 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이 확정된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그 재판을 주심 판사가요. 정말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절대 사형제 그분도 폐지를 찬성했던 법관입니다. 지금 고등법원 부장을 하고 계세요. 강간했습니다. 강간해서 유기해고 죽였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출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선배를 갖다 칼로 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심 판사를 비롯해가지고 배석 판사 2분도요. 모두 다, 3분 다 모두 다가 사형제 폐지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건, 이 범죄자만은 사형 요건에 충분히 요건에 충족이 된다. 이 사람만은 사형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체득이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파기되지 않은 범죄 사안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선적 가치, 감히 자연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선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 사형이 2번 선고된 거와 관련해서만 허일태님의 의견 간단히 들어볼게요. 예. 사형을 사법살인이 한국에서 한두 건입니까?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인혁당 재건의 사건, 조봉암 사건, 엄청난 사법살인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정치범들은 이제는 정치범으로 사형하는 한 나라는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령 체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가 된 논문을 인용한 겁니다. 켄스 웰펀이라는 사람하고요. 이삭 엘리치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범죄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유명한, 얼마만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 전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위원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하고 한 개인이 선생님이 아무리 존경하는 분야라 할지라도 한 개인이 연구한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다르죠. 그 유엔 근거문은요. 억지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력이 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했습니까? 제 495조에 이해할 것 같으면요. 사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 사형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하고 심신장애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한번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현행법을 위반한 거예요.